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손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손실이 나면 빨리 잊으려 하고 다음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든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들이 지금 1,600억 달러를 운용하는 브리지워터의 뼈대가 됐습니다. 달리오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기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프린시플즈,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을까요? 성공 스토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패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분석한 사람은 드뭅니다. 달리오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뭘 깨달았는지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즈 클럽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음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뉴욕 퀸스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학교에서 달리오는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암기를 싫어했고 교과서를 외우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숫자와 돈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달리오는 집 근처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시작했습니다. 18홀을 돌며 가방을 들어주면 6달러를 받았고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골프장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달리오는 캐디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주식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조용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300달러로 달리오는 첫 주식을 샀습니다. 노스이스트 항공이라는 회사였는데 주당 5달러도 안 되는 싼 주식이었습니다. 그가 이 주식을 고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들어본 회사 중에 5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회사가 노스이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3배로 뛰었고 달리오는 단숨에 돈을 불렸습니다. 12살짜리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게임은 쉽구나. 물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그를 평생 시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달리오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제학과 금융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졸업 후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원자재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었고 결국 회사를 나왔습니다. 1975년 그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를 창업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고 직원은 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달리오는 시장을 잘 읽었고 고객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982년 달리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달리오는 이것이 곧 터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출석해서 경고했고 방송에도 나가서 공언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침체에 빠질 거라고요. 그런데 정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시장은 역대급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달리오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고객들은 돈을 빼갔고 직원들을 한 명씩 내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자 남았고 아내와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4,000를 빌려야 했습니다. 집에 있던 두 번째 차를 팔아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달리오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그 고통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틀렸지? 내가 뭘 놓쳤지? 앞으로 같은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달리오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결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틀린 결정은 특히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판단이 잘못됐는지,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오가 말하는 첫 번째 철칙입니다. 모든 결정을 적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좋은 수익이 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패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잘 됐는지,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달리오는 30년 넘게 이 기록을 쌓았고 그 기록들을 분석해서 1000개가 넘는 투자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략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고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철칙은 고통 더하기 성찰은 진보라는 공식입니다. 달리오는 이 공식을 실제로 회사에 적용했습니다. 브리지워터에는 페인 버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고통을 느끼면 그 순간 버튼을 누릅니다. 화가 났는지, 좌절했는지, 실망했는지를 기록하고 나중에 그 감정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배울 게 많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해두고 나중에 차분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달리오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고통을 직시하고 분석하면 그 고통이 성장의 재료가 된다. 세 번째 철칙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1982년의 실패 이후 달리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맞다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확신에서 겸손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토론했습니다.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달리오는 이걸 열린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마음은 남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브리지워터에서는 이 원칙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24살 신입사원이 달리오에게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허용될 뿐 아니라 권장됩니다. 네 번째 철칙은 아이디어 능력주의를 만들라는 겁니다. 보통 조직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독재적으로 윗사람이 결정하거나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달리오는 둘 다 최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윗사람이 결정하면 그 사람의 한계가 조직의 한계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CEO가 모든 결정을 내리면 CEO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도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10명이 투표하는데 그중 9명이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면 다수결로 내린 결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오는 믿을 만함에 따라 의견의 무게를 다르게 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만함 가중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믿을 만함을 측정할까요? 달리오는 두 가지 기준을 씁니다.
첫째, 그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둘째, 자기 결론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의 의견이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브리지워터에는 닥 컬렉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 참석자들이 서로에게 점수를 줍니다. 논리적인지,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이 점수들이 쌓이면 각 사람의 믿을 만함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두 가지 투표 결과를 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등하게 센 결과와 믿을 만함에 따라 가중치를 준 결과. 두 결과가 같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다르면 왜 다른지를 분석합니다.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을 때 브리지워터 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함 가중치를 적용하자 답이 달라졌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찍을 거라고 봤고, 실제로 며칠 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철칙은 급진적 투명성입니다. 브리지워터에서는 거의 모든 회의가 녹화됩니다. 그 녹화본은 회사 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가 다 공개됩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기록으로 남고 누구나 볼 수 있다면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말합니다. 투명성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에서 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정직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투명성은 또한 학습 속도를 높여줍니다. 신입사원도 선배들의 회의를 보면서 어떻게 토론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달리오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달리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신은 준비가 덜 됐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으며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았다. 10점 만점에 2점이다. 달리오는 그 이메일을 받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회사 전체와 공유했습니다. 여섯 번째 철칙은 베이스볼 카드를 만들라는 겁니다. 브리지워터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베이스볼 카드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 카드처럼 그 사람의 특성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강한지, 어떤 분야에서 약한지, 어떤 성격인지가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닥 컬렉터에서 받은 점수, 성과 평가, 성격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약점이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내 약점을 알고 있으니 그 약점을 보완해줄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됩니다. 달리오는 말합니다. 야구 타율이 1할 6푼인 선수를 3번 타자로 세우지 않듯이 사람도 자기 강점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베이스볼 카드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일곱 번째 철칙은 이슈 로그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브리지워터에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누가 책임자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다 적습니다. 달리오는 이 시스템을 물 필터에 비유합니다. 필터가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이슈 로그가 문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숨겨져 있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보여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기록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수를 숨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실수를 기록하고 공유하면 조직 전체가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철칙은 경제를 기계처럼 이해하라는 겁니다. 달리오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경제가 사실은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달리오가 경제를 기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나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반복됩니다. 핵심은 부채 사이클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은 빚을 냅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지면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때 위기가 옵니다. 이 사이클은 짧게는 5년에서 8년, 길게는 75년에서 100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짧은 사이클은 경기 순환이라고 부르고 긴 사이클은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달리오는 이 패턴을 수백 년치 데이터에서 찾아냈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이 끝날 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금리가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정부는 돈을 찍어서 경제에 투입합니다.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달리오는 디레버리징에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빚을 탕감하고 부를 재분배하고 돈을 적당히 찍으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입니다. 경제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이 그 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달리오는 브리지워터 팀과 함께 대공황 당시의 신문을 날짜별로 읽었습니다.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책 기반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오는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이자로만 1조 달러를 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나라가 어떻게 파산하는가라는 새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9번째 철칙은 분산의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달리오에게는 투자 인생을 바꾼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수익원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은 크게 줄이면서 수익은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의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리는 투자들을 섞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은 보통 반대로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나쁠 때는 채권이 오릅니다. 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잃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달리오는 이 원리를 성배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충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였습니다. 이 발견이 브리지워터의 올웨더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올웨더는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든 침체하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달리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내리는 경우,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가 내리는 경우. 각 시나리오에서 자라는 자산을 골고루 담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둡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좋지만 주식이 빠지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집니다. 달리오는 위험을 균형 있게 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략 덕분에 브리지워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펀드들이 큰 손실을 볼 때 올웨더 전략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미리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철칙은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달리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이 목표였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건 흥미로운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오는 말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건 돈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래서 달리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직업을 고를 때 연봉만 보지 말고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될지를 보라. 어떤 조직에 있느냐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달리오 자신도 이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아들 마크와 함께 오션X라는 해양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를 처음으로 영상에 담았고 블루 플래닛 같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달리오가 해양 탐사에 빠진 건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10대 때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고 자크 쿠스토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바다에 매료됐습니다. 돈을 벌면서 탐사선을 샀고 직접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바다를 다시 찾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갔더니 산호가 하얗게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물고기가 가득했던 곳에 불법 어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염이 심해지고 플라스틱이 쌓이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달리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바다 표면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협력해서 바닷속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션 엑스플로러라는 탐사선을 건조했습니다. 길이가 87m나 되고 잠수정과 헬기, 최첨단 연구 장비를 갖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해양 탐사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달리오는 말합니다. 우주 탐사보다 해양 탐사가 더 중요하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우리는 그중 15%밖에 모른다.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 뒷마당인 바다를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와 함께 1억 8,500만 달러를 해양 보호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탐사와 연구, 미디어 제작을 결합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달리오는 지금까지 70억 달러 이상을 자선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교육, 해양 보호, 경제적 기회 확대에 돈을 씁니다. 코네티컷주에서 공교육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만큼 중요하다.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 달리오의 10가지 철칙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결정을 적어라. 고통에서 배워라.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아이디어 능력주의를 만들어라. 급진적 투명성을 실천하라. 베이스볼 카드를 만들어라. 이슈 로그를 운영하라. 경제를 기계처럼 이해하라. 분산의 힘을 믿어라.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 이 원칙들은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수를 기록하고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달리오가 특별한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한계를 보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데이터를 모으고 원칙을 세웁니다.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믿을 만한 가중치 투표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견이 강해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반대하면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게 오만함을 버리고 아이디어 능력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달리오는 33살에 그걸 배웠고 그 교훈이 지금의 브리지워터를 만들었습니다. 달리오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여전히 시장을 분석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돈을 버는 것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해양 탐사에 투자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린 투자 결정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틀리는지, 어떤 편향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보여야 고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왜 틀렸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그게 달리오가 말하는 고통 더하기 성찰은 진보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실패를 수익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기록하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꾸준히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